네, 종목을 진단받아보는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자, 업종 내 대형주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어제장이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 빛날지 이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이 스탁솔루션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리뷰를 해봐야 될 텐데 화제의 종목입니다. 네. 엔캠 2주 전에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외국인 수급 특징주에서 말씀을 주셨고 그때 가격대가 10만 5천 원, 한 60% 이상 올라서 전일 종가 16만 9,500원입니다. 요거 업데이트된 가격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지금 너무 또 좋습니다. 일단 수급이 계속해서 좀 몰리고 있고요. 뭐 이에 따라서 지금 이제 연일 전고점을 또 갱신을 하면서 뭐 어제장에서 17만 1,000원대까지 또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부터는 조금 보유자의 영역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급격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또 이제 주의 종목으로 또 선정이 됐고요. 또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네,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미국 쪽에 공장 증설을 하고 있고 상황 자체는 지금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뭐 실적으로 크게 연결은 되고 있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가격대에서 좀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전고점 돌파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관점에서는 사실 여기까지 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13만 원대 이하로 다시 한번 좀 내려온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신규 관점에서는 좀 보류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보유자의 관점으로 영역으로 접어든 엔캠에 대한 향후 가격 전략도 업데이트해봤습니다. 자, 어제장 시간호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 특징주로 만나보시죠. 네, 시간의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장 마감 후에 대유플러스가 회생계획 인가전 인수합병 매각을 추진한다고 공시하면서 대유위니아 그룹주들이 상승했는데요. 대유에이텍은 기아의 목적 기반 모빌리티에 시트를 공급한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대유플러스도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가 무수 수산화 리튬 생산에 성공하면서 수출 확대 전망에 리튬 관련주도 올랐는데요. 리튬 포어스와 하이드로 리튬이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바이넥스 보겠습니다.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에 규제 법안을 발의한다는 소식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과 미국 FDA의 실사를 앞두고 올랐습니다. 리튬 관련주도 보이고 바이오 기업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시간외 종목 가운데 토픽 하나 꼽아주시죠. 네, 오랜만에 이제 또 바이오 관련주의 급등이 나오고 있는 만큼 네, 네. 바이넥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에서도 좋았는데 오늘도 이제 시간에서 좀 급등이 나오면서 좀 강하게 네, 시작을 할 것으로 네,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이 바이오시밀러 네, 위탁 생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과 연관을 지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그 셀트리온에서 또 자가 면역 그 질환 치료 이 악템라를 또 이제 미국 FDA에 품목허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악템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셀트리온 매출을 22년도에 네, 약 매출만 한 4조 원대 네, 일으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셀트리온의 매출을 조금 이런 책임질 하나의 제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엔 과거에 이 악템라의 임상 물량을 또 이제 생산을 했었기 때문에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이제 부분들이 바이넥스의 1분기 실적에도 많이 반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악템라로 인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또 이제 역대 최대치를 네, 또 기록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뭐 이에 따른 이제 관련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이 FDA를 못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템라도 앞으로 좀 FDA 허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 물량이 좀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이 바이넥스의 어떤 역대급 또 이제 실적이 또 기대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 좀 단기적으로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우선은 이제 그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그동안 이제 임상용을 주로 생산을 했었는데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양산 물량을 좀 생산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그런 이제 수익성 개선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악재도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뭐 뉴스 좀만 찾아보셔도 아실 텐데 뭐 최근에 이제 세균 검출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죠. 사실 근데 이게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 세균 검출 이슈는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바이오 기업의 어떠한 그런 신뢰도 하락으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단기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뭐 회사 측에서는 지금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대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지금 식약처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이 부분은 조금 이슈 체크를 계속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우선 이제 호재와 악재가 조금 같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확대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리스크 관리에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초가에서 급격히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이제 뭐 추격 매수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언제나 뭐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0원 이하대로 좀 내려온다면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한 11,500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소 CDMO 기업입니다. 바이넥스에 대한 가격 전략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장 움직임도 기대를 해볼 텐데요. 자, 오늘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증권사 전망치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배터리 3사 중 하나인 삼성 SDI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0.3% 내린 5조 9천억 원. 영업이익은 거의 10%가량 빠지면서 4,400억 원 예고가 됐는데요. 전동 공구의 수요 부진으로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거의 15%가량 하락한 9,200억 원, 영업이익도 거의 64% 내린 207억 원 예고가 됐는데요. 면세 채널의 부진과 중국 사업의 매출이 떨어지면서 4분기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으로 대우건설을 살펴볼 텐데요. 대우건설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 내린 3조 200억 원, 영업이익도 23% 하락한 1,800억 원 예고가 됐는데요. 국내 분양시장의 둔화와 원가 상승 등으로 4분기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실적 발표 기업들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좀 체크해봐야 될 기업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한 종목 고르라고 하면요. 네, 우선 아모레퍼시픽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4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안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작년 4분기 때 뭐 중국의 광군절도 있었지만은 사실 이 효과가 굉장히 좀 미미했던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우선은 이제 예상 실적치지만 이제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0%가량 이제 급감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또 중국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이제 매출액 감소 그리고 수익성 감소로 좀 이어졌던 부분인데 다만 이제 올해 전체적인 2024년 실적부터는 또 기대를 해봐도 좋다라는 점에서 사실 이 종목은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이제 중소형 브랜드사와 좀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 국내 이제 중소형 브랜드 특히 이제 인디 브랜드 중심으로 이제 OEM 기업들, 특히 ODM 기업들은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지금 OEM, ODM 기업들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은 지금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이런 대형 브랜드사들도 사실 최근에 이제 인디 브랜드에 대한 비중을 계속해서 좀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북미 시장에 점진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라네즈라는 또 이제 이런 인디 브랜드들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라네즈가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또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해서 좀 줄여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코스알엑스 지분에 대한 이슈도 있죠. 그래서 5월부터 이제 자회사로 또 편입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시너지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코스알엑스는 이제 대표적인 더마 브랜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실적이 너무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결 이제 인식 매출액을 보게 되면은 한 4천억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1,200억 원인데 영업이익률이 무려 한 30%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수익
수익성이 좋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아모레퍼시픽의 어떤 기존 실적을 보게 되면은 뭐 영업이익률이 한 7%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코스알엑스에 대한 어떤 그런 시너지를 좀 기대를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올해부터는 영업이익률도 10%대 이상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무려 이제 그 아모레퍼시픽의 올해 전체 영업이익이 한 4천억대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영업이익이 1,000억대인 것에 비하면은 엄청난 성장을 또 이룰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네. 때문에 사실 이제 4분기 실적에 따른 어떤 그런 실망감으로 만약에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온다면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이제 어제 종가 이하대 뭐 13만 6,500원 이하대로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15만 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실적 발표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또 중장기적인 접근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슬희 대표님은 오늘장 공략주 한번 들어볼게요. 네, 현대로템이고요. 네. 사실 이 종목도 저번 주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양날의 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추가적으로 또 우려감이 번질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이제 기대감을 받는다면은 추가적으로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인데 사실 이제 분위기만 보면은 다시 한번 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최근에 그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 지출을 계속해서 좀 늘리고 있죠. 이에 따라서 이제 방산 관련주들도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뭐 철도 산업도 좋아지고 있고 또 이제 방산 쪽에서도 계속해서 좀 비중을 늘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방산 관련 종목으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도 5년간 약 2조 원 규모의 또 이제 K2전차를 한 150대 정도 양산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 원래 이제 철도와 방산 비중이 45% 수준이었는데 방산 매출이 앞으로 50%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은 이제 폴란드 방산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네. 2차 계약 이 기대감이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뭐 확정은 된 건 아닙니다만 지금 마무리 단계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허가가 되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 개선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 한 1,000대 정도 중장기적으로 이제 수출입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중장기적 수주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수은법이라고 하죠. 수출입 은행법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진행을 하냐 마냐 개정을 하냐 마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방산 관련 이제 주들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지금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수은법 개정이 단기간 내에 좀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네. 다시 한번 방산주들이 좀 흔들릴 수는 있다. 놀릴 수 있다.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사실 호재와 악재가 이 종목도 좀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어떤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가격 전략을 좀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현재가 27,500원대 수준인데 28,000원 이하대에서 한번 분할로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3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5,000원대까지 좀 짧게 보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현대로템 이슬희 대표님의 오늘장 공략주로 만나보셨는데요.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